오늘은 4장 비평형 상태의 반도체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캐리어의 생성과 재결합, 그리고 정상 상태와 저수준 주입이라는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의 생성과 재결합 이론을 설명하기에 앞서 남성과 여성의 짝짓기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남성의 수와 여성의 수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짝짓기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모든 특수한 상황을 배제하고 소수인 여성 기준으로 반드시 1대1 짝짓기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짝짓기 시간을 남성으로 기준한다면 남성 모두가 짝짓기 하는 시간은 무한대에 접근할 것입니다. 남성 2명이 짝짓기를 완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수인 여성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한한 짝짓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의 짝짓기 시간은 무엇에 의존할까요? 만약 여성 2명이 짝짓기를 완성했고 1명이 마음에 드는 남성이 없어서 짝짓기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짝짓기 시간이 무한대에 접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부에서 남성 2명을 더 참가시켜서 이 중 1명이 여성과 짝짓기를 완성했다면 그 시점에서 짝짓기는 완료가 되며 짝짓기 시간을 유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짝짓기 시간은 남성의 수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남성이 많아지면 여성들은 그만큼 선택권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짝짓기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머리에 두고 이 4장을 임하면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 반도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열평형 상태의 반도체에서 캐리어가 항상 생성되고 재결합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재결합은 항상 캐리어의 농도 변화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재결합은 미소 시간에 대한 변화에 대한 미소 캐리어의 농도 변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와 양공 한 쌍씩 재결합하는 시간을 정량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재결합의 평균 시간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위 최적당 캐리어의 농도를 재결합의 평균 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우 R이라는 것은 재결합 평균 시간이며 캐리어의 평균 소멸 시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결합의 정의를 요약하면 단위 시간, 단위 최적당 재결합하는 캐리어의 개수 또는 소멸하는 캐리어의 개수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열평형 상태의 반도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캐리어의 열 생성과 재결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열평형 상태에서는 열에 의한 캐리어의 생성만 존재합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캐리어를 EHP, 일렉트론 호울 페어를 하였고 300K에서 1.5 곱하기 10의 10승계의 캐리어가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따라서 열평형 상태에서는 전자와 양공의 생성률, 재결합률 모두 같습니다. 이러한 열생성 캐리어들은 시간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 비율을 유지합니다. 시간에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에 의해 생성되는 캐리어는 비례계수 알파 R을 도입하고 N0, P0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캐리어의 농도가 높을수록 캐리어가 많이 생성된 것이기 때문에 비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재결합 정의로부터 전자의 재결합률은 타우 N0분의 N0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평형 상태에서는 재결합률과 생성률이 같기 때문에 앞에서 구한 생성률 알파 R N0 P0를 같게 놓고
여기에서 타우 n제를 구하면 알파 r p0분의 1이 됩니다. 즉 전자의 수명, 전자의 재결합 시간은 양공의 농도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양공이 많아지면 전자들은 신속히 양공들과 결합해서 소멸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서 짝짓기 이론에서도 설명을 했죠. 소수인 여성들의 짝짓기 시간은 다수인 남성들의 수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잘 상기하기 바랍니다. 요 파란색 박스 안에 요 수식을 잘 기억하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N형 실리콘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빛이 입사되고 있는 비평형 상태입니다. 캐리어를 생성시키는 인자로는 빛과 열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비평형 상태이므로 빛에 의해 생성되는 캐리어만 고찰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생성되는 캐리어가 있다면 재결합하여 소멸되는 캐리어도 존재합니다. N형 실리콘은 전자가 많은 반도체입니다. 빛에 의해서 이렇게 생성된 캐리어를 우리는 델타 N, 델타 P라 표현하고 excess electron, excess hole, 즉 과잉 전자, 과잉 양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값은 항상 동일합니다. 전자와 양공은 항상 쌍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는 N타입 실리콘이므로 N타입 실리콘의 전자의 재결합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잉 전자의 재결합률은 과잉 전자 농도를 전자의 재결합 시간으로 나눈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재결합 시간이라는 것은 양공의 재결합 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분모의 항을 다시 양공의 재결합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짝짓기 설명에서 다수 캐리어의 재결합 시간은 소수가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는 소수 캐리어의 양공의 수명으로 재결합 시간을 표현합니다. P형 반도체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분모의 재결합 시간은 전자의 재결합 시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한편 비평형 상태에서는 NP의 곱이 진성 캐리어 제곱과 같다는 곱의 일정 규칙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잉 캐리어가 생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NP의 곱을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전개하면 이렇게 되고요. ni 제곱은 n0 p0의 곱이 되겠죠. 이 값은 ni 제곱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변에 새로 이렇게 항이 첨가됐습니다. 만약에 N형 반도체라 하면 양공을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또 간단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빛에 의해 생성된 이 과잉 캐리어가 이 N형 반도체의 다수 캐리어 농도 N0보다 많이 작다면 이것 또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NP의 곱은 N0 델타 N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 값은 Ni 제곱보다 월등히 크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과잉 캐리어가 다수 캐리어 N0보다 많이 작은 경우를 우리는 로우 레벨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4장에서 사용하는 이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타우 N, 타우 P가 있었죠. 이거는 과잉 소수 캐리어의 전자 양공의 수명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타우 N0, 타우 P0는 바로 열평형 상태에서의 전자와 양공의 수명. 그리고 GN, GP, RN, RP는 과잉 전자, 과잉 양공의 생성률과 재결합률이 되겠고요. 여기 제로가 붙은 것은 열평형 상태의 생성률, 재결합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델타 N, 델타 P는 빛에 의해서 생성된 과잉 캐리어라 그랬죠. 이 값은 항상 같고, 그 다음에 델타 N은 N-N0, 델타 P는 P-P0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 표기법을 잘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 표기법이 나오면 추가로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많은 걸 배우면 여러분들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저수준 주입, 정상 상태, 그리고 예제 몇 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